자,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LED를 제어하는 부분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LED가 어떻게 회로가 되어 있는지는 설명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죠. 자, 이번 시간에는 타겟보드의 회로들을 보고 LED가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를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또 씌워놓은 문법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타겟보드에 LED 회로를 보려면 일단 타겟보드를 제공하는 곳에 가서 회로들을 한번 봐봐야 되겠죠. 엘레파츠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디바이스 마트나 엘레파츠나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특정 회사를 광고하려고 한 건 아니고 부득이하게 회로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타겟보드 이름이 J128-1입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 뜨죠. 그래서 이 제품 정보란의 제일 하단에 가보면 회로드가 나와 있습니다. 회로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로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첫 페이지에 현재 큰 네모난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하면 자, 아트메가 12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칩이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자, 그 부분에 포트 A를 이용해서 LED를 제어를 했으니까 포트 A에 LED가 연결이 되어 있겠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포트 A의 0부터 7까지를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지금 LED 0에서 LED 7까지의 라벨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LED 0에서 7로 되어 있는 이 라벨을 찾아가면은 LED 회로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장에 여기에 있습니다. LED 라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마지막에 접지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있는 얘가 다이오드,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저항입니다. 이거 접지고, 접지는 디지털에서 0V죠. 자, 여기서 신호가 5V, 0V로 이렇게 신호가 나갑니다. 포트 A에 DDR-A하고 포트 A를 이용해서 신호를 주면 여기에 5V, 0V가 여기 신호가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기호는 다이오드라고 말씀드렸죠.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줍니다. 반대로 흐르면 전류를 차단시켜줘요. 전류가 흐르면서 불빛까지 나게 하는 게 다이오드 중에서 LED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기호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 기호 하나 자체는 다이오드고, 여기에 화살표를 그려주면 LED의 기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이오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극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선이 그서진 쪽이 마이너스, 반대쪽이 플러스로 연결을 하면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해서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선이 그서진 쪽에 플러스를 주고 반대편에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해서 전류를 차단시켜줍니다. 순방향 바이어스로 전류가 흐를 때 불빛까지 나오는 게 LED예요. 자, LED는 보통 저항을 같이 달아줍니다. LED가 망가졌을 때 쇼트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저항을 달아줍니다. 포트 A에 나란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 A하고 DDR-A를 제어를 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LED가 켜지는 식으로 지금 회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if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if문은 조건문입니다. 한마디로 조건식이 필요로 해요. 자, 조건식은 연산자 중에서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조건식을 만들 때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함께 이용해서 조건문을 만드는데,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는 다음에 알아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일 중요한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 연산자는 결과값이 무조건 0 아니면 1로 나옵니다. 0 아니면 1이란 말은 3이면 1, 거짓이면 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관계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결과값을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변수에다 집어넣게 되면 그 값은 0 아니면 1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참이면 1, 거짓이면 0.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무조건 0과 1로 나온다는 것을 꼭 유념하고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관계 연산자는 일반적으로 수학 기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A가 B보다 크다, 아니면 작다, 아니면 크거나 같다, 아니면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A하고 B가 서로 같다는 것도 가능하겠죠.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는이라는 걸 사용을 하지만 는 자체가 현재 할당 연산자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저장하는 할당 연산자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A하고 B가 서로 같다는 걸 표현을 하는 것은 는을 두 번을 써서 사용을 합니다. A와 B가 서로 다르면 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느낌표 는을 사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결과가 참이었을 때 1, 거짓이었을 때 0으로 출력이 나온다고 했으니 예를 들어서 변수 A하고 B를 만들고 A라는 값에 10을 넣고 B라는 값에 20을 넣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식을 B라는 변수에 A가 B보다 작냐라는 코딩을 해주면 그 코딩 자체는 참이죠. 그 값은 1이 돼서 1이라는 값이 C라는 변수로 저장이 됩니다. 만약에 B가 A보다 작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거짓이 되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C라는 변수로 저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A하고 B하고 같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A는 10이고 B는 20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0이라는 값이 C로 저장이 되고, 반대로 또 A하고 B가 같지 않냐라는 관계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느낌표 는을 사용하게 되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참이 되겠죠.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1이라는 값이 C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듯이 이 관계 연산자 0과 1로 출력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if문을 사용을 합니다. if문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if문을 써서 if문 다음에 가로가 있어요. 그 가로 안에 조건식이 들어가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관계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조건문을 만듭니다. 그 조건문이 1이면 참이란 뜻이죠. 참이면은 if문 다음에 나오는 중괄호를 실행시켜주고 빠져나옵니다. 만약에 if문의 괄호 안에 거짓이 되면 if문의 중괄호에 있는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오는 형태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if문이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if문은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죠. 자, 기본은 참이었을 때 중괄호를 실행하는 부분이었는데 거짓이었을 때도 따로 실행을 시켜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 if else입니다. 자, if else를 사용하면 참이었을 때는 if문에 인접되어 있는 중괄호를 실행시켜주고 거짓이면 else에 붙어있는 중괄호를 실행시켜줍니다. 자, 만약에 처리하는 문장이 한 줄이라면 중괄호를 생략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줄이면은 중괄호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 중괄호를 생략하는 부분은 if문의 세 가지 형태가 통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else if문을 이용해서 if문을 여러 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if문이 else if로 해가지고 if문이 또 하나 생성이 되기 때문에 조건문을 여러 개 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if문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었을 때 if문의 바로 옆에 있는 중괄호가 실행이 되겠죠. 자, 거짓이었을 때는 else if문에 있는 조건식을 다시 한번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else if문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었을 때 else if문에 있는 중괄호를 실행시켜주고 거짓이 되면 else에 있는 중괄호를 실행시켜 줍니다. 자, 여기서 else if문을 계속 연달아 달아줘서 조건식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관계 연산자를 이용해서 if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if문에서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은 if 다음에 나오는 괄호 안에 조건식이 들어가는데 이 조건식의 결과는 0과 1로 나와야 됩니다. 1이면 참, 0이면 거짓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New에 프로젝트, C언어에 GCCC 익스큐터블 프로젝트에, 자, 경로는 한글 경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자, 프로젝트 이름은 if문을 실습을 할 거니까 if라고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자, 타겟 보드는 아트메가 128을 사용을 합니다. 128A.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자, 딜레이 함수를 또 사용을 할 거니까 쭉쭉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 내부 하나. 자, 이렇게 하면 준비가 됐죠.
LED를 이프문으로 제어를 해 볼 거기 때문에 LED에 연결되어 있는 DDR-A 포트를 전부 1로 줘서 출력으로 사용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값을 LED를 일단 꺼볼게요. 그리고 0을 줘서 LED를 전부 껐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품은 세 가지 형태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카운트가 1초 간격으로 일씩 증가하게끔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카운트를 가지고 이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카운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카운트는 1바이트짜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호가 없는 카운트 초기값을 0으로 줄게요. 그리고 1초 간격으로 일씩 증가를 할 거니까 자, 딜레이를 줘야 되겠죠. ms 1초 딜레이를 해주고 자, 카운트를 일씩 증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0이었다가 1초 딜레이를 하고 일씩 카운트가 무한반복되면서 이 카운트라는 변수는 일씩 계속 증가가 되겠죠. LED를 5초 후에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에 0초부터 시작하니까 if 자, 카운트라는 변수가 몇이어야지 5초 이상이 되죠? 이렇게 돼야지. 자, 0부터 시작을 하니까 4보다 크면은 5초가 되겠죠. 자, 4보다 컸을 때 포트 A를 LED를 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돼요? 0부터 카운팅을 해서 일씩 계속 1초마다 일씩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if문이 들어올 때마다 자, 맨 처음에 0, 1, 2, 3, 4까지는 카운트가 같거나 같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돼서 LED가 계속 꺼져 있는 상태로 돼 있다가 카운트라는 변수가 5가 되는 순간 이 카운트가 5가 되는 순간 4보다 더 크기 때문에 참이 돼서 LED가 다 켜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 값이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LED가 계속 켜져 있겠죠. 이걸 한번 다운로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다운로딩해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다운로딩해서 결과를 보면 자, 리셋 버튼을 눌러볼게요. 리셋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1초, 자, 5초 후에 LED가 딱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돌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if문을 사용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5보다 작으면 LED를 켜고 반대로 else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LED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 어떻게 줘요? 자, 맨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참이어서 LED를 켜겠죠. 그래서 자, 카운트가 일씩 계속 증가를 해서 카운트가 5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5가 되는 순간 여기 두 개가 같아지죠. 한마디로 5보다 작지 않죠? 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거짓이 돼서 LED가 꺼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빌드를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리셋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누르면 자, 5초 후에 LED가 S문으로 들어가면서 꺼지겠죠. 자,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3초 간격으로 한번 끊어볼게요. 3보다 작으면 상위 LED 4개 켜보고 else if문을 만들 겁니다. else if 또 조건문을 만들어야겠죠. 카운트 자, 6보다 작으면 여기가 반대쪽 F가 켜지게 else if문 카운트로 더 만들어 볼게요. 9보다 작으면 자, 이번에는 LED를 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보다 터져버리면 이제 LED를 꺼볼게요. 자, LED가 잘못됐네요. 자, 0부터 해서 계속 일씩 증가를 하는데 카운트가 0, 1, 2까지가 참이 돼서 0, 1, 2까지는 여기가 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카운트가 3, 4, 5까지 여기가 참이 되겠죠. 그래서 3, 4, 5가 되는 순간까지는 LED 반대쪽이 켜집니다. 하이 비트 4개가 켜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자, LED 6, 7, 8까지죠. 6, 7, 8까지는 여기가 참이 되니까 LED 전부 다 켜지죠. 9초 이후에는
LED가 전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3000은 상위 비트 4개, 그 다음 3000은 하위 비트 4개, 그 다음 3000은 LED 다 켜졌다가 그 이후부터는 LED가 계속 꺼져 있는 형태겠죠. 원래 여기는 이제 오버플로우 현상이 또 일어나긴 하는데 오버플로우 현상은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할게요. 자, 결과를 보면 자, 리셋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셋 버튼을 누르면 자, 처음에 여기 3초 동안 4개가 상위 4개 비트 켜지고 3초 후에 하위 비트 4개 그리고 3초 동안 전부 다 켜졌다가 그 다음 S문으로 빠지면서 전부 다 꺼지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